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저녁에 나스닥이 또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금요일이니까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근 들어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들어 리오프닝, 여기가 조금 핫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길이 또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 기업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ETF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주식을 싸다고 덥석 물면은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우크라이나 전운의 하락, 나스닥 2.9% 폭락.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무려 1.7% 하락, S&P도 2.1%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9%의 낙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크라이나 내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이 현지 동부의 돈바스 이 지역에서 포격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소식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긴장감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0년물 금리는 1.95까지 하락했으며 안전자산인 금값이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금값도 1% 이상 올라 8개월 만에 온스당 1,9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 금에 투자하라, 이러한 말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금에 투자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안에 금을 가장 싸게 투자하는 법이 적혀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미국 대사관 고위인사 추방.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에 반발하며 서방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17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바트 고먼 부대사를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의 공보관은 고먼은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의 2인자였으며 대사관 지도부의 핵심 인사라며, 물론 고먼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3년 이상 러시아에 체류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쫓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추방을 했으니까 미국은 이번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며 이를 긴장고조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 제안. 토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 외교라며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넨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서 독일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던 블링컨 장관은 일정을 잠시 미루고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다음 주 유럽에서 만나자,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미국에서 할 말은 또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증강한 군대를 감축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러시아 군대가 수일 내 우크라이나 공격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리 철수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노이즈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가도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아주 위아래 위아래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볼 거는 우리가 절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 혹시나 너무나 불안하고 멘탈이 관리가 안 된다,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 정도 현금 비중을 만들면은 그때 조금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오늘 저녁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플러스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의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거리두기가 살짝 조정이 되었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이, 진짜 대단합니다. 10만 명이라니요. 이만큼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마 8인까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확진자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을까요? 이번에는 모임 인원은 따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최대 6인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꽤나 길게 유지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아래서 확인할 수 있네요. 곧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3주까지 한 번에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때면은 거의 3월 중순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가 딱 되면은 저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코스피 2900 그 위에, 그리고 플러스 코스닥은 950 그 위에, 다음으로 확진자는 다시 한 5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거기에 이어서 거리두기도 이제 조금 더 완화되어서 모두가 해피해피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다음입니다. 마스크 벗은 립스틱 주식, 노마스크 기대의 화장품주 환호. 마스크를 벗고 색조 화장품을 자유롭게 쓸 때가 임박하면서 증시에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참고로 2년간 뷰티 불황에 시달린 화장품 업계가 기지개를 켤 때가 됐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름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일 주시장에는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을 비롯해 색조 화장품 비중이 높은 클리오, 화장품 개발 생산 제조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두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현대바이오랜드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까지, 그러니까 화장품에 화만 들어가도 전부 다 주가가 올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와중에 그 무거운 LG생건 또 5%나 오르고 그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화장품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그 낭보는 미국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 당연히 국내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도 마스크를 벗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슬금슬금 오르다가 오늘까지 화장품 관련주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화장품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화장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화장품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기초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는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은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는 로션, 스킨 이런 걸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은 말 그대로 화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마스크 때문에 굳이 색조 화장품을 눈 말고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색조 화장품 사용량이 10%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때까지 많이 안 팔렸던 색조 화장품이 다시 한 번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유한타증권 연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은 2020년, 2021년 기간 연평균 11% 역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미크론에 둔감해지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색조에 대한 억누린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투자한다고 야, 역시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초 화장품 관련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체는 바로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겹이 나왔더니 바로 클리오 브랜드를 전개하는 클리오와 롬앤 브랜드로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한 아이패밀리 SC, 이 두 개 기업이 벌써부터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클리오는 전체 매출의 78%가 색조 화장품이며 아이패밀리 SC도 색조 화장품 매출이 무려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개 기업이 아마도 가장 탄력적으로 대장주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똑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여행주 주가 날았다, 관련된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올해 1분기 숙박 예약 건수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전부 다 극복을 했다는 거겠죠. 이 같은 소식에 여행 관련 종목 주가가 파죽지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신으로 먹고 사는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가 코로나19는 이제 곧 엔데믹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점도 현재 여행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이 이제는 치킨 안 먹을 것,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거겠죠. 자,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여행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20%나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3%, 그 다음에 코스닥이 0.1%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시장 수익률을 아주 완벽하게 따돌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떤 게 많이 올라나 봤더니 일단 인터파크가 발군이네요. 무려 40%나 올라갔으며,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은 21% 상승, 그 다음에 레드캡투어, 노랑풍선도 각각 19%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 하면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컨센서스가 오르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국경 개방 기대감으로 가장 먼저 컨센이 오른 기업은 바로 항공업종이라고 합니다. 자,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개월 전부터 꾸준히 올라왔으며, 비록 유가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지난해 대비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망치 자체는 오름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금융투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변하는 구간에서 높은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수요 회복 시점은 3분기 말로 예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여행 관련주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연내 유증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유상증자가 뭘까요? 진짜 무서운 거죠. 아마도 몇몇 기업분들은 유상증자 한두 번은 맞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맞으면 주가가 한 10% 20% 빠지는 건 예사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유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유증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쨌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연내 유증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내 대형 여행사에는 두 가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실적이 지금 현재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 컨센서스가 지난해 대비 685%나 증가한 11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19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하나투어는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영업 손실은 304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 폭이 축소될 뿐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봤을 때 이러한 적자를 메꾸려면 결국 유증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만약에 산다면 모두투어가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가 전부 다 실적이 메롱입니다. 적자투성이죠. 그런 기업에도 당연히 투자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바로 유상증자를 맞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조금 덜 먹더라도 유상증자, 그런 게 머리 아프니까 실적이 그나마 흑자로 찍히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래도 나는 좀 야수다 그런 생각에 조금은 지금 현재는 적자더라도 그래도 주가 상승폭이 커 보이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짧게 보고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주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기업은 유상증자를 발표한다, 이러한 소식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마도 또 리오프닝주는 거기가 고점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심사를 받는다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상장 폐지와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기름들이 내가 발음을 잘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거를 한 번에 성공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딕션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기 있으면 맨날 틀려서 다시 녹음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은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일단은 거래정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는 아래에 있는 이 내용도 변수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이 점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3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그리고 부적정, 이러한 감사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섣불리 재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감사 의견에서 거절을 받는다면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해 즉시 주식 거래가 다시 또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번에 거래가 풀렸더라도 곧 제출해야 되는 감사보고서에서 만약에 거절이 나온다면 또다시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일단 정지한 상태로 냅두자, 이러한 의견이 조금 반영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정을 보자면은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심사 일정 및 절차를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보일부터 20일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심위의 결정 기한은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 영업일, 그러니까 3월 14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그때부터 또 20일 영업일 이내에 기심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상장 적격성을 인정한다면은 오스템은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되며, 그러나 개선 기간 부여로 결정된다면은 개선 기간 종료 후 한 번 더 기심위의 심의 의결을 걸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죠. 일단 3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사이버 보안 그리고 메타버스 ETF 22일 출격. 바이오로 ETF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ETF가 정말 많이 상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어떠한 ETF가 상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세 가지가 상장합니다. 미래세 자산운용의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ETF,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미래세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NH 아몬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미국 메타버스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22일에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뭔지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ETF. 이거는 바로 이름에서 느낌이 오죠. 사이버 보안을 테마로 하는 국내 최초의 ETF인데요. 시총 2억 달러 이상이면서 통신, 컴퓨터 통신, IT 서비스,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사이버 보안 산업에서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종목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겠죠. 이제는 모든 게 사이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킹되고 사라지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사이버 보안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의 국가 간의 전쟁도 직접적으로 군대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이버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주요국은 사이버 보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구글 등 주요 빅테크 민간 기업도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ETF는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뭔지 아실 것 같죠?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성장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 지수, 이거를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유사한 상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달리 환해지가 아닌 환 노출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더 좋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 노출량이 뭔가 봤더니 바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건데요. 환율 얘기까지 하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약에 애플에 투자했는데 그 사이에 애플이 1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를 그대로 먹을까요? 아닙니다. 환율에 따라서 만약에 환율이 그대로라면 당연히 10%를 먹겠지만 오히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 반면 애플은 10%밖에 안 올랐지만 15%, 20% 이 정도의 차이까지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환율의 힘이자 무서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하는 ETF에는 환해지가 되는 ETF가 있고, 그 다음에 환 노출량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는, 환 노출량은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환율을 그대로 열어놨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반면 환해지는 애플이 10% 오르면 그대로 10% 먹고, 그 다음에 애플이 10% 떨어지면 그대로 10% 빠지는, 환율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던 그거나 상관없이 그대로 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로 미국 메타버스 ETF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 상장 종목 중 기초투자 적정성 규정을 만족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AI 키워드,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세계 등 이러한 필터로 스크리닝한 그러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메타버스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이 중에서는 일단 사이버 보안이 가장 눈에 띄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내서 꼭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이노텍 역대 최대 실적 전망. KB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서 24년까지 향후 3년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0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LG이노텍은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의 신규 매출 발생이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으며, 일단 올해만 봤을 때 올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5조 8천억, 영업이익은 13% 오른 1조 4천억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예상하며 영업이익은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호재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올해 아이폰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LG노텍이 갈수록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노텍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5에서 10%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내년까지 10% 정도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목표가가 무려 50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32만 5천원. 야, 이거 목표가까지 정말 많이 남았는데요. 정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올랐다가 증시가 조금 안 좋으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만약에 우리가 LG노텍을 좋게 본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꼭꼭 오래오래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매일 유업 제품 확대
확대, 분말 공장 가동으로 실적 개선 전망. 하나금투는 메일유업에서 올해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투자기관 매수, 목표 주가 1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950억, 2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 그 다음에 2%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 성장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백색 시우, 컵커피 등 일부 제품의 판매 가격 인상 효과와 상하 목장, 식물성 우유 등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렉스 단백질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셀렉스도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셀렉스 비중은 2020년에 3%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6.5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상 실적은 어떤가 봤더니 1년 전 대비 매출액은 6%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8.7%나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체 우유 시장은 지난해 6천억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메일유업은 어메이징 오트 신제품을 출시한 것에 이어 카테고리를 확충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이익 기여도도 증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론이 뭔가 봤더니 메일유업은 올해 5% 이상 성장을 하는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포는 7배로 야, 이 정도면 조금 싸지 않나 이러한 말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의 매출을 딱 봤더니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연평균 5% 정도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퍼가 7이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거래량인데요. 자, 보통 기업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정말 많고 변동도 크지 않은 그러한 차트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은 바로 거래량이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바로 시장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고른 데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적이고요. 그렇다면 메일유업 충분히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이벤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지금 거래량도 당연히 형편이 없고 그 다음에 우유 관련주가 오를 확률이 꽤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음식료주가 전부 다 오를 때 같이 조금 오르고 마는, 야, 이건 쉽지 않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유업 충분히 싸다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벤트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 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가 있겠죠. 한번 기분을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스였습니다. 빠이요.